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고태원이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해서 현재 건축업을 보고 있고 건축업에서도 문화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해방촌에서 아케리트 주식회사라는 회사로 이제 F&B랑 문화기획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킨토시 건축대학이라고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건축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한국에서의 대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용산공원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에 있는 마곡 배수펌프장 이제 전시관 설계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윤동주 기념관 기초조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호미곶 등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내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 기획을 작년도에 조금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해방촌 신흥시장을 배경으로 전시 기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8개의 이제 공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단순 회화, 이제 전시가 아니고 음악인, 그리고 음식,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이제 분야 사람들과 함께 전시를 한번 꾸려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성공 사례로 이제 서울시장님께 보고됐던 사례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공간을 사용해서 계속 자그마하게 전시 기획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이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같이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제 지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역사 지도를 통해서 바라본 지금 현재 서울의 모습을 이제 기획해서 지도를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이제 주제 및 정의, 그리고 해방촌, 그리고 해방촌의 문화예술, 정책,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큰 주제로서는 용산구 용산 이가동, 이제 해방촌을 주제로 20대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 현안 분석, 그리고 해방촌 일대 문화예술의 비전과 가치, 이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았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현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제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거와 이제 객관적인 것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문화예술의 비전과 가치가 제일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질문 중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방촌 일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도시적 스케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부분만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이제 많은 이제 산업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화예술을 도시적 스케일로 다룬다는 건 결국 많은 시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시도들 때문에 사회 문화적 충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충돌이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어떤 발전을 위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해방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촌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서부터 이제 월남한 이제 분들이 부락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신흥시장이 존재하고, 신흥시장 또한 자연스럽게 생성된 시장이라고 이제 전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 어른분들께 말씀을 이제 들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해방촌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방촌 자체가 어떤 환락가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슬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해방촌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현 사회에서는 해방촌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돼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해방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의 지리적 이제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위아래로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공원이고 이제는 이제 계획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공원화는 안 됐지만 이제 공원이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위에는 남산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후암동,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적 특성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남산이 훨씬 더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해방촌 자체는 굉장히 구름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곳 중에 하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제 그냥 굉장히 높은 곳, 걸어가기 힘든 곳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교통편이 조금 많으면 좋을 텐데 사실 교통편도 아직까지는 편리하진 않아서 굉장히 좀 관광지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현황을 좀 보면은 이제 그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지금 개발 구역이 아니어서 이런 고층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은 60년대 이후 한 70년대 만들어진 건물들이 거의 많고 그리고 신축도 있긴 하지만 평수 제한이라던가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해방촌 이제 경리단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해방촌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주거 공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주변도 역시나 상권들이 조금 발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자연 이제 친화적 주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남산과 용산공원이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촌 상권 부상 및 예술인 유입이 있고요. 그리고 해방촌은 매년 주기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같은 경우는 그 니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니트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어떤 그 중국의 이제 공장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니트 산업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도 굉장히 큰 캐릭터로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흥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그 해방촌은 그 역사성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해방촌을 주제로 이제 MBC 통일전망대에 저번 주에 이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우선 그 특색을 살린 여러 공방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하나둘 들어섰고 젊은 층 사이에선 이른바 핫플, 명소가 된 맛집들도 많아졌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이제 살았는데 해방촌 여기 시민시장 처음에 왔을 때 이 스케일 자체가 너무 유럽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이 건물들을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의 서울의 콘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또 서울의 전경이 조망되는 남산 자락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특별한 공연 등을 펼치며 해방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루프탑, 옥상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방촌 일대 문화예술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방촌 골목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강남, 홍대, 이태원 등을 떠난 젊은 이제 예술가와 창업가들의 이제 새로운 활동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유인 것이 아직 해방촌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지 않아서 임대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이제 예술가들, 창업가들이 이제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문화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학, 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이라는 10가지 정의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그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좀 정의된 그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해방촌에 그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진 건 왜 해방촌이 문화예술적으로 비전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일단 예술가의 입장에서 해방촌을 바라봐보자 해서 해방촌을 크게 3가지 이제 활동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게 리빙, 플레이, 워크입니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은 지금 현재 해방촌에서 주거를 하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이제 상권이 그 놀 수 있는 상권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2개는 충분히 충족한다. 하지만 이 워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물론 예술가들은 작업을 하지만 저는 활동에 2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 활동이고 하나는 경제 활동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과연 해방촌이 그거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결과를 도출했고요. 예술인들이 분명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해방촌에서 빠져나가는 예술인들이라던가 아니면 해방촌 내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럼 문화예술을 도시의 스케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3 카테고리로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치인, 정부, 기획자,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상인, 예술인으로 저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였고 이 3 카테고리 안에서 각자의 어떤 본분을 정확히 다 한다면 그게 가장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쪽으로 어떻게 행정상 풀 수 있는 거 아니면 예산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자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공공성 혹은 이제 뭐 지역 이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술인, 지역주민, 지역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큰 이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촌 문화예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기획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동네는 없을 것 같으나 이제 그 정책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왜 예술가들이 해방촌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사실은 전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해방촌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쓰더라도 왜 예술인들이 포커스가 돼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목적은 지역 활성화에 있는데요. 지역 활성화의 용도는 이제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차적 이제 다양성, 2차적 다양성이 있는데 1차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주거, 사무소, 공장 등과 같은 기능상, 용도상에서 다양성을 의미하고 이제 2차 다양성은 사람들의 행위나 욕구를 위해 생겨나는 소매점, 놀이터 등과 같은 여러 시설과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 2차적 다양성이 둘 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졌을 때 장소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좀 보면은 일단은 사례를 봤을 때 15개 도시의 사례를 연구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의 재생은 사회 응집력 제공, 지역 이미지 제공, 범죄 행위 감소,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공, 자부심 제공,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간 파트너십 형성, 정책성 제공, 조직 역량 제공, 자생력 제공, 미래 비전의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예술인들이 단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그 예술인들이 그 도시의 일환이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얻는 역량,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부 및 지자체가 창작 공간을 조성하면서 제시한 정책적 목표와 효과는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지원하여 예술 자체의 발전을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돌아가게 하며 지역 활성화의 효과를 더불어 이루려는데 이제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창작 공간은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그 문화예술의 이제 물리적 공간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의 재생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물리적 재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문화적 재생을 새로운 범주로 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책상 그 하드웨어에 즉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였다면 지금은 그 정량화되지 않는 어떤 문화적 이제 재생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활성화와 그 창작 공간의 관계성인데, 결국 이것은 예술인들의 공간이 왜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써놨는데요. 일단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으로는 도시 쇠퇴의 감소, 공간의 미화, 공실 부동산의 활성화, 보행 및 교통량 증가, 역사적 건축물 보존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 참여, 자부심 증대, 세대 간 교류 확산, 저소득층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문화 클러스터의 형성 및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고용 창출, 커뮤니티 개발 전략의 다양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문화 클러스터라고 보는데, 결국 문화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제 그 예술인들의 창작 기능,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제 기능을 다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해방촌 일대 문화예술의 비전은 결국 해방촌의 문화 클러스터의 형성에 조금 중점을 다루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 클러스터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 예술가와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가들의 활동은 그 초기에는 순수 창작 활동에 머무르지만 클러스터가 성숙될수록 지역사회와 연결된 교육이나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상권과 예술가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단기간에 어떤 그 결과물을 본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그들이 섞일 때까지 이제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클러스터를 이제 해방촌에다가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건축적 이제 사고방식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이제 블록 단위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해방촌에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한두 개의 건물 가지고는 예술인들의 어떤 공간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또한 예술인들의 어떤 자체적인 발전이 아닌 그냥 주어진 공간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만족도도 떨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에 대한 공간 개발이 아닌 예술인들을 위한 블록 단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경제 창출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걸 수가 없겠지만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이 되면 이제 그 정부 개입의 명목하에 개발 행위 정책 수립을 하여 어떤 그런 개발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촌을 보았을 때 어디다가 그런 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하나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저는 공간적 인지도를 좀 분석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 쇼핑의 장소, 상징적 중심 공간, 그리고 해방촌 중심부와 경계 공간 분포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분석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네 개가 공통적으로 많이 그 섞여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그 주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산 이가동 주변에 보면은 이제 신흥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블럭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신흥시장 자체는 지금도 어쨌든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여기에 문화적 클러스터를 이제 형성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대 이제 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들의 이제 사업가들, 창업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구조물이 설치가 돼서 좀 미관상 이제 뭐 발전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내에는 지금 현재 한 60개 점포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운영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시장을 제가 왜 문화적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2층, 3층, 그리고 4층까지 약간 잉여 공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한 단층으로 모든 예술인들과 상업 공간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2층, 3층으로 이런 그 수직적인 형태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구축이 되려면 지금 건축 현행법상 좀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게 불가피할 수 있어 보이나 어쨌든 한 명, 두 명, 한 그룹, 두 그룹씩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관심도에 의해서 좀 부스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결국 이 상권에서 어떤 웰커밍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들끼리 이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 상인과 어떤 정부 사업의 갈등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역 상인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사업에 의한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거 다 사실은 좋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몸소 느껴지지가 않으니 사실은 그들이 이제 생계를 다뤄야 할 문제로 여유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고 물론 지금 이게 계속 개선은 되고 있으나 어쨌든 어떠한 다이렉트한 정부 사업은 갈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는 이런 정부기관과 지역 주민의 다이렉트한 소통이 아니고 기획자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의 지역 주민과의 이제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거는 전 철저하게 기획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획자 집단이 그거를 좀 매니징해서 이제 신흥시장의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던 케이스를 보면은, 물론 예술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으나 그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정부 사업이 사실 매출 증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답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도가 이제 낮은 탓에 매출 증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해방촌의 창작 공간의 창출은 당장 이루어지기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히 사람들의 노력과 기여도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공간의 창출은 그냥 단순한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산업이 아닌 이런 지역 활성화에 관여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경제적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와 민간인들의 화합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시장 내에서 뭐 문화 기획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 풀어내려고 할 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소통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사실은 잘 모르고 방법을 안다 해도 이제 그 접근성이 이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잡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해방촌 신흥시장이 문화 클러스터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1순위라고 본다면 정치인, 정부, 기관, 공공기관과 기획자들의 소통이 제일 1차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부기관이나 그렇든 예산을 전년도에 다 이미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다면 일단 아이디어를 먼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어떤 예산 확보라던가 행정상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고민을 먼저 하는 게 1차적이다. 그런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2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텐데요.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예술인과 상인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예술인과 상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의 경우 창작공간 운영 지원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인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원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은 반면 예술인 중심의 창작공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상인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인 예술인과 간접 수혜자인 상인의 어떤 인식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논문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꼭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떠한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자유경쟁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쁘다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그럼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결코 공정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해방촌 신흥시장을 비롯한 그 주변 상권의 건물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평당 1억 이상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강남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이제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을 때, 제가 그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강남은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반면에 신흥시장이나 신흥시장 주변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은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오른 그 그래프가 너무 높다,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흥시장 자체는 어떤 외부 자본이 들어와도 좋은 이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이 신흥시장을 판단했을 때 결국 이제 투자성이고, 그 투자에 대한 이제 그 기본 베이스는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회수하느냐인데, 신흥시장은 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컨트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합의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흥시장 내에서 F&B 팝업을 기획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해 봤을 때, 저희가 이틀 동안 한 200명에 가까운 숫자를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어떤 그 상인분들은 오셔서 그날 너무 힘들었다, 손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너무 바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견제하는 상인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팝업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신흥시장 이 상권에서도 이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이 같이 희망을 갖는 것이, 저는 그거를 목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저희가 먼저 이제 팝업을 진행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이제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겠죠. 근데 그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가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면 결국 신흥시장 내에서도 다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동산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은 사실 한 건물에 10번도 안 되는 거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평당 3천만 원 하던 것이 10번의 거래만에 1억까지 갔다는 그 수치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포인트라서, 이제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땐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냥 그 사회적 가치에 맞게 올라간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물론 제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신흥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당 1억을 찍을 수 있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쵸. 부동산이 뛰었을 텐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호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정치적 이슈도 많이 기입이 될 거고, 용산 그 공원의 이제 개발이라던가, 그 용산구의 어떤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기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대도 분명히 개발이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그렇게 뛰는 거 아닐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직접적인 호재를 영향을 받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방촌 신흥시장 용산 이가동 부근이. 평당가가 얼마여야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제 기준은 사실은 상한가 6천은 상한가가 6천이고 이제 한 4천에서 6천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 발표에서 제가 제일 크게 꼽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기획자의 부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획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기획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지속 가능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더러 지금 현 트렌드에 과연 이게 맞는가를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로 보면 이제 그런 민간으로 이루어진 어떤 센세이셔널한 기획자들이 분명히 중간에서 소통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기획을 실행해 주는 것까지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이라던가 용산 이가동은 철저한 기획자 베이스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용산 이가동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